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좀처럼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라고 해서 뭐 세 가지 뭐가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주택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라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취재 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 이사를 했어요. 네. 네, 이사를 하면서 진짜 느꼈던 게 전세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거는 적은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진짜 서민들이, 저도 서민이니까 서민들이 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동산 시장인 것 같은데 전세는 없는데 또 거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지금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약발이 먹힌다고 해도 아주 짧은 시간만 약발이 먹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두 축을 말을 한다면 아무래도 매매 시장하고 말씀하신 전세 시장일 텐데요. 매매 시장의 경우 9.1 부동산 대책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겨울철 비수기에 접어들고 또 정부의 어떤 약발이 떨어지면서 다시 좀 시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준비해봤는데요. 미분양 아파트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분양시장, 매매시장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는데 이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 지난 10월 기준으로 나온 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 석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한 8,400여 건인데 전월비 30% 이상 급감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라서 2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임채영 기자가 이렇게 대본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야당 쪽에서는 사실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나요? 그거를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듣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부동산 3법 자체는 좀 부자들을 위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수치를 개선시키기 위한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반면에 전월세 상한제 그 법안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어떻게든 좀 그 월세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법안 같은데 지금 보면 이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것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던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좀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주택 수만큼 세 물량을 준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강남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강남하면 떠오르는 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대책이다라고 해서 어떤 뭐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런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전세 계약을 할 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보통 2년 단위 하죠. 2년인데 이걸 3년으로 늘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전세 세입자들이 3년 동안은 전세 보증금이 오를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아까 전월세 상한제를 하자는 것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이런 걸로 돌릴 때 그 상한선을 좀 낮춰서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이게 사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이 법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집을 가지고 계신데 이 법이 통과가 됐다. 내년부터는 무조건 전세 계약을 할 때 3년씩 해야 된다. 월세를 좀 낮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순전히 집주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년 동안 그걸 하게 되니까 우선은 지금 당장은 물량을 걷어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집을 가져봐야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만약 집이 네. 있다면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있다가 올려서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아, 미리 가격을 올린다? 미리 올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직 이 법에 대해서 가시화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단기적인 부작용이 그러네요. 네, 나타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지금 빅딜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당이 주장하는 것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빅딜하는 것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옳은 방향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3법이니까 네네네. 과연 이 부동산 3법이 통과됐을 때에는 그 사후에 네.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떨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까?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네.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하는 법안, 세 가지 법안을 묶어서 네. 일컫는 말이거든요. 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말로만 들으면 아무래도 좀 이해하시기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서 표를 준비했는데 한번 네. 표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3법이라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관련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거를 빨리 연내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네. 지금 좀 주춤한 이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야당은 이건 부자들을 위한, 네. 극히 일부를 위한 법안이다. 때문에 여당이 전월세 상환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아까 2년에서 3년으로 네. 늘리는 그것을 합의해야만 자기네는 부동산 3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조율을 해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네.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사실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당이 여기서 좀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뉴스 보도상으로는 야당 쪽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포기하는 대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전세 재계약 갱신 청구권, 즉 그쵸. 전세 계약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만큼은 좀 들고 가보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화면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주택법 개정안은 소위 말해서 분양가의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법안이 들어간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정부 쪽에서 기대 효과는 도심에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네. 다만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분양가가 급등할 것이다. 오히려 서민들은 더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우선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라는 반면에 이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요. 강남권의 혜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가격이 오르는 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건 좋지만 투기는 그렇죠. 피해야 되죠. 피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 부동산 3법이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이게 재건축과 관련된 법안들이지만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에 통과될 경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나오지만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VCR을 준비해봤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거처럼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확 바꾸는 데는 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당과 야당이 지금 빅딜을 하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국회에서 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동산 3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하에 만약에 이 빅딜을 성사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더 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대료 규제책과 맞물려서 제도를 너무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이라든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난 2013년에 나왔던 네. 전월세 상한제 828 네, 네, 네. 전월세 대책이죠. 대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봤냐면, 뭐 제가 보여드릴 건 없고, 네. 과연 이 정책들이 어떤 것이냐, 제가 쭉 보니까 막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 50%가 빚절하더라고요. 그렇죠. 빚을 져서 좀 집을 사라. 정부를 믿고 네. 빚을 져서 집을 사라. 혹은 빚을 져서 전세를 구해라. 그렇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동산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네. 사실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돈은 예를 들어 한 3억밖에 없는데 5억짜리 집을 네. 사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엔 7억이 될 거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집을 사셔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계시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란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나, 그냥 전세에 살면서. 그 전세 보증금은 나중엔 제가 돌려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더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는 어떤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그쵸. 시장으로 바뀐 거고,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집이 단순한 어떤 거처가 아니라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면 지금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 수 있는 곳 이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수없는 대책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제 부동산 기자를 계속 하셨잖아요.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 1년 넘게 된 하셨죠. 네. 그 부동산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전월세 대책 나왔을 때도 이거 언제까지 빚져서 사게 할 거냐라는 어떤 맞아요. 반발 되게 많았고 지금 뭐 주택 3법도 너무 있는 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좀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정책 법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제 주변의 부동산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네.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데요. 물론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기자들도 많을 테지만요. 있겠죠. 예, 네.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과거처럼 어떤 좀 돈을 버는 시장으로 네. 보기보다는 좀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네. 빠르시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분명한 그 사실 하나는 부동산 시장 중심이 투자자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는 거고, 따라서 정부 역시도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집을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또 임차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임대차를 원하는 수요가 과거보다는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다 보니 자가 내 집 마련보다는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 급등하고, 특히 전세 가격은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할 만큼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낳고 있는데요. 임대료의 고공행진과 관련해서 정부가 월세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어차피 우리나라 고령화로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는 너무 낮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다시 뭐라고 할까요? 활성화되기? 집주인들 입장에서 활성화시키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월세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네. 거기에 맞는 정부도 이 정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좀 발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